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확진자가 늘어가면서 연말이 연말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연말에 모임 자제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21년에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할 텐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전에도 이 자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영상은 꽤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 실제적으로 그 안 오른다는 일산까지 지금 집값이 떡상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정말 지금 이 무주택자가 3기 신도시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그 자산 인플레이션에서 뒤처지면서 결국에 본인이 이 모아온 이 소득, 소득마저 가치가 떨어지면서 아예 뒤로 밀려버리겠구나라는 생각, 경각심 이런 것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내 집 마련은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 최소한의 전 보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주 자체가 필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거주비가 지금 당장으로 주택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5년 정도, 10년 정도만 흐르더라도 거주 비용이 줄어듦과 동시에 반대로 또 이 자본주의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 손쉽게, 좀 그나마 손쉽게 방어할 수 있는, 투자라고 보기도 어렵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속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화폐 팽창이 지금 엄청나게 빨리 되고 있고, 주식이나 뭐 이런 부동산 시장, 해외 주식 뭐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모습들, 원자재들마저도 이런 증가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모아온 돈, 현금이 풍전등화와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더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고,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더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요즘 연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강의도 진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 분들을 위한 영상도 또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일반적인 영상과 이 멤버십 영상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컨텐츠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극단적인 표를 썼죠. 지금 집이 없으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볼 것만 아니라 지금까지 주택을 마련하려다가 안 하신 분들, 비싸다고 판단하고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미 후회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지금 단기간만 볼 게 아니라 롱텀으로 보시면은 최소한 내 집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자본주의는 결국 인플레이션과 함께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산이 없다면 이 인플레이션 방어 자체가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자본이 녹아내리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자본이 녹아내리는 거. 여러분 노동소득으로 올린 자본이 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 안 오르던 지역들도 올라가는데 그 지역들이 과연 가치가 높을까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까요? 전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대 유례가 없는 통합 팽창기입니다. 예, 지난 몇 년간에 풀려왔던 돈보다 이 올해 몇 개월에 풀린 돈이 더 많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경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또 양적 완화 책을 쓰고 있는 거고, 일명 코로나머니인데, 예전에 이 서프라임 때만 해도 좀 위기 극복하는 데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코로나는 뭐 한 3개월, 4개월 만에 다 거의 극복이 되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자, 통화가 팽창하는 과정은 일단 국가재정책을 통해 시장에 자본이 유입이 됩니다. 그럼 결국 화폐가 늘어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모든 것에 똑같이 이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속도가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이 풀린 돈들이 자산 시장에 가장 먼저 유입이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많은 자본이 향하는 곳이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어, 비교적 안전한 그 자본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투자 또 욕망도 붙죠. 자산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또 돈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인플레이션이 가장 먼저, 자, 이거 좀 올릴게요. 가장 먼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해외 주식들 뭐 보면은 뭐 난리도 아니죠. 테슬라는 코로나 이후에 뭐 6배가 올랐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주식들만 봐도 뭐 3배, 4배 오른 주식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특히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유명한 이런 대기업들, 유망주들도 어, 거의 뭐 2배, 3배 올라간 주식들이 존재하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거품이다라고 그냥 단순히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 속도가 문제인데 결국 이 자본주의는 자본입니다. 자본. 인플레이션.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어져 나가는 경제 그 이데올로기거든요. 자, 통합 팽창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히 거품은 뒤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풀리게 되면 결국 이 자산 시장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또 조절을 하죠. 인플레이션 속도를 조절해서 수축기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거품이 또 거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리스크를 이해를 하고 감안한 이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자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물가, 여러분들이 사 먹는 이 물가와 내가 받는 노동소득, 임금까지 결국 상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되면 소비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속도가 살아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수축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속도가 또 쾌속으로 진행되면 안 되니까 속도를 조절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감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지금이 어떤 기간인지, 어떠한 뭐 수축기인지 팽창기인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화폐 팽창 초기에 해당합니다. 예, 지금까지 2013년, 14년 쭉 2020년까지 집값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 판단으로 그냥 어, 비싸다, 싸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2020년 이 경제 위기를 맞아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비싸 왔지만, 비싸다고 판단하는 게 맞았지만 이렇게 화폐가 풀리면서 다시 비싼 게 아닌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는 지금 이렇게 올랐고 여기가 많이 올랐고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오를 것이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올해 이 사태가 기점으로 돼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이제 싸다 비싸다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화폐가 팽창되면서 결국 시장에 진입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되고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이전 과거를 잊고 지금 상황을 판단하셔서 지금은 화폐 팽창 초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장이 돌아가는 그러한 판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압구정이 거래가 많이 되고 또 다시 이 고가 시장도 성장을 하고 또 이 그 안 오른다는 모든 지역들 뭐 전국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치가 높아서 뭐 공급과 수요의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이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20년에. 네. 자,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동성 M2를 보면은 이제 3천조가 넘습니다. 게다가 올해 풀린 돈도 300조가 넘어요. 예, 엄청난 돈이죠.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조 정도 토지보상금이 풀렸는데 이제 3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45조가량이 내년에 풀릴 전망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계속 보시죠. 자,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지금 위기 상황 속에 그 통화가 팽창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또 통합 팽창으로 인해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게 또 쉽게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자, 얼마 전만 해도 코로나 상황 딱 됐을 때 돈 풀기 직전에 이 달러를 모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1200원, 그때 당시에 뭐 2000원 간다 하면서 막 사모았죠. 근데 바로 양쪽 하나 이 코로나 머니 풀리면서 달러 약세로 가고 지금 1000원대입니다. 자, 그때 1200원대 1억어치, 뭐 2억어치 사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의 그 자산이 축소되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온몸으로. 그쵸? 온몸으로 그 경험을 하셨습니다. 뭐 1억을 사모았는데 이제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어, 돈이 풀리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여러분들이 가진 자본이 희석되면서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으면 1억이 뭐 그대로 방어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여러분들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은 통화 팽창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죠. 네. 근데 이제 수축기로 가면,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만약에 양적 완화를 안 썼다면 달러 강세로 갔을 겁니다. 그 예상이 맞았을 거예요. 달러를 모았던 분들이 승리했겠죠. 근데 통화 팽창으로 갔죠.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됐고 이분들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실패한 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에 통화 팽창으로 자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딥니까? 결국 자산으로 가는 거죠. 예, 부동산 주식. 그래서 투자가 급증하고 거품이 발생됩니다. 근데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거품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제 2021년, 22년 이때를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전부터 계속 내 집 마련은 기본이다,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음, 최소 자본으로 최소 자본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무작정 그냥 전국에 아무 데나 사면 오른다라는 생각으로 진입하기보다는 이 공급과 수요를 예측해서 지역을 정하고 이러한 예측을 선행한 투자나 내 집 마련이 되면 이 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 집 마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 마련 한 채는 인플레이션의 최소한의 보루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집 마련은 다가오는 이 통화 팽창기에서 2021년, 22년을 방어하는 최소한의 보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임대가도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 다 인플레이션입니다. 임대 입법으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 강제 인플레이션 진행되고 있고, 자, 임대 3법이 지속되게 되면은, 자, 오랜 기간,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와도 솔직히 크게 영향받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임대가 안정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전국의 주택은 이 통합팽창의 그 결과론적으로 우리 전국 주택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임금까지 오르게 되면서 화폐 가치는 지금의 만 원이 아닌 거죠.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만 원으로는 할 게 없다.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10만 원으로도 할 게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서울부터 경기 지방까지 해서 싼 주택이 없죠. 지금 공시가 1억 이하짜리도 지금 엄청나게 불티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통합 팽창기에 발현되는 자산 인플레이션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내 집 하나는 필수다. 예, 아직까지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은 정말 기회가 좋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 엄청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뭐 꺼리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알아차려야지 나중에 이 자산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거지. 지금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 아까도 앞서 제일 먼저 주제 지금 집이 없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이 어쩌면
이 내년, 내후년 오기 전 연말에 최대한의 이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진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예. 지금 2019년,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생각처럼 집값이 너무 비싼 데는 비쌌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돈이 이렇게 풀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집 하나는 필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규제가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주택자에겐 유리한 시장입니다.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3기 신도시 좀 값싼 주택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또 실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신도시보다는 뭐 자기 자본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선으로 뭐 서울 내로 진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싼 주택을 찾는다면 향후에 이 10년 뒤, 20년 뒤의 그 미래는 이 GTXO가 중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GTX 거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도 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점적으로 장기간을 보시고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오른데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당장 오른 지역보다는 여러분들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공급과 수요 여러 가지 예측 선행 투자를 하시면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샀다고 해서 산 후에 바로 직후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본인 자본 내에서 맞춰서 움직이고 무리한 대출, 뭐 신용대출을 끌어다 쓴다든가 뭐 사채를 끌어다 쓴다든가 뭐 하면서 무리하게 여러분들 부동산을 취하시면 나중에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므로 최소한의 보루, 예, 생존 전략을 피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응하기 어려울 만큼 자본을 끌어다 쓰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가오는 2021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은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동안 재건축이 좀 약세였죠. 다른 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가 앞으로 여러분들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뜨거운 감자, 이 재개발 진행 구역, 그리고 앞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구역들, 특히 공공재개발이 현 이슈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그동안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올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인천하고 부천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신분당선도 연장이 됩니다. 이제 24년 개통 예정인데 이게 신사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또 달라질 겁니다. 이제 신사까지 연결되면서 3호선까지 다 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 신분당선 라인의 강세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자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덜 오른 지역들이 있고요. 차후에 이 그 건축에 대한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용적률이 변화가 된다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고 이런 단지에 내 자본이 허락하는 선에서 진입을 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먼 얘기지만 이 GTX 비노선, 신호선이 가는 지역들, 서울 내에서도 아직 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뭐 계속적으로 뜨거웠던 많이 올랐던 지역이 세종이다 보니까 이 세종시 주변 도시들도 이 온기가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저렴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종시 주변의 지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내년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또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제가 꾸준히 또 영상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 내용 토대로 계속 이어서 제가 멤버십 영상을 지금 만들 거거든요. 요것도 제가 지도를 통해서 몇 지역들 주목해 볼 만한 지역들을 찝어서 멤버십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다 했어요. 지금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어, 지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가오는 2021년, 22년 이 많은 유동성과 그리고 공급과 수요에 대한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보지 않아도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대응하셔서 내년 또 피눈물 흘리지 않고 잘 대응해서 좋은 21년 보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